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의사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계신다고 했지만 정수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민호는 어머니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요양병원을 권했다. 어머니,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어머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살 다 빠지고 밤잠도 못 주무시고. 그때 침실에서 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이리 와봐. 민호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민호야.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봐라. 민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도 얼마나 고민했을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순자는 단호히 반대했다. 안 돼. 당신 혼자 그런 곳에 어떻게 보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부부잖아. 순자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대머리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까지 집에서 너랑 있고 싶어. 제발. 정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그렇게 해. 끝까지 함께 있자. 민호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현실적으로는 요양병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지연이 찾아와서 상황을 듣고는 오빠와 다른 의견을 냈다. 오빠, 아버지 마음을 들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해? 내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 간병인도 쓰시고. 간병비가 만만치 않아. 그건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면 되잖아. 형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좋아. 집에서 모시자. 대신 간병인은 쓰시고.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고마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야. 나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 만약에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며칠 뒤 간병인 김 아주머니가 왔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분이었다. 많이 아프시구나. 제가 잘 모실게요. 순자는 처음엔 남이 남편을 돌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았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간병인의 도움으로 순자도 조금씩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 못했던 빨래도 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해먹을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바다가 보고 싶다. 바다? 젊었을 때 우리 신혼여행 갔던 동해. 기억나? 순자는 45년 전을 떠올렸다. 24살과 27살이던 그들이 동해 바다를 보며 행복해했던 모습이. 기억하지? 물론. 한 번 더 가볼 수 있을까? 순자는 남편의 상태를 생각해 보았다. 이동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였다.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마지막 일지도 몰라. 제발. 정수의 간절한 눈빛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바다 보러 가자. 순자는 바다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호와 지연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 아버지 몸 상태로 여행이 가능할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간절하게 원하셔서. 마지막 소원일지도 몰라.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제가 차 준비해 드릴게요. 고마워, 지연아. 의사에게도 상의했다. 의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환자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주의사항들을 알려줬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산소통도 가져가시고 이 약들은 꼭 챙기세요. 며칠 뒤 금요일 아침 일행은 동해를 향해 출발했다. 민호가 운전하고 지연과 순자가 뒷좌석에서 정수를 돌봤다.
간병인 김 아주머니도 함께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오랜만에 집 밖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연이 계속 확인했다. 응, 괜찮다. 바다가 기다려지네. 3시간을 달려 동해에 도착했다. 45년 전 신혼여행 왔던 바로 그 해수욕장이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었지만 바다는 그대로였다. 와, 바다다. 정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순자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바다 가까이로 갔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여보, 45년 전이랑 똑같네. 그러게. 그때도 이렇게 파도가 높았지.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때 우리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순자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도 행복해.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회를 시켰다. 정수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맛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지. 민호가 물을 따라드렸다. 식사 후에는 해변을 따라 산책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다. 여보, 기억나? 그때 우리 저기 바위에 앉아서 사진 찍었잖아. 순자도 기억했다. 젊고 예쁘던 자신과 건장하던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기억해. 그 사진 아직도 집에 있어. 집에 가면 꺼내보자.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바다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아름답다. 정수가 중얼거렸다. 정말 아름다워. 순자도 동의했다. 그때 정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꺼냈다. 이거 기억나? 순자는 깜짝 놀랐다. 45년 전 신혼여행 때 둘이 함께 주운 조개 껍데기였다. 어머,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응. 줄곧 지갑에 넣고 다녔어. 너와의 추억이니까. 순자는 눈물이 났다. 45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가족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들은 바다에 머물렀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새겨두었다.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를 풍경을. 이제 집으로 가자. 정수가 말했다. 네, 아버지. 돌아가는 길 정수는 차 안에서 잠들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고마워, 여보. 마지막 선물을 줘서. 바다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뒤 정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거의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고 깨어있을 때도 의식이 흐릿했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는 남편의 침대 옆에서 밤낮 없이 지켰다. 간병인 김 아주머니도 24시간 함께 있었다. 민호와 지연도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들리세요? 정수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지연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저 지연이에요. 사랑해요, 아빠. 정수는 딸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정수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다.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순자는 남편의 침대에 더욱 가까이 앉았다. 45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혼자 가지 마. 정수는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순자를 보고 있었다. 고마웠다. 정수가 간신히 속삭였다. 나도 고마웠어, 여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아이들 잘 부탁해. 걱정 말어. 내가 잘할게. 정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여보? 여보. 순자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호흡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멈췄다. 아버지.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도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고생했어, 여보. 이제 편히 쉬어.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했다. 새벽 3시 17분이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다. 민호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지연은 어머니를 돌봤다. 순자는 충격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어머니 드셔야 해요. 지연이 죽을 떠먹여 드렸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3일장으로 치른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동네 사람들, 정수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까지. 모두들 정수의 인품을 그리워했다. 좋은 분이셨는데 동네 이장이 조문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발인 날 순자는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려. 나도 곧 갈게. 화장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나서야 순자는 실감이 났다. 정말로 남편이 떠났다는 것을. 유골은 집 근처 공원 묘지에 모셨다. 정수가 좋아하던 야산이 보이는 곳이었다. 좋은 자리네요. 지연이 말했다. 응,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없는 집. 처음으로 혼자가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이 누워있던 침대를 바라보며 울었다. 지연이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혼자 있고 싶어. 지연은 어머니가 걱정됐지만 마음을 이해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지연아.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던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정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라고 부르다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참 이제 혼자구나. 순자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민호와 지연이 번갈아 찾아와 안부를 물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45년 전 동해에서 찍은 신혼여행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순자는 사진을 보며 남편을 그리워했다. 그러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이 났다. 정수가 마지막에 보여준 조개 껍데기. 어디 뒀더라? 순자는 정수의 유품을 정리해둔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서 작은 지갑을 찾았다. 지갑을 열어보니 낡은 조개 껍데기가 들어있었다. 이걸 정말 45년 동안 가지고 다녔구나. 조개 껍데기를 손에 들고 있으니 바다 여행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 마지막 미소가. 순자는 조개 껍데기를 가슴에 안고 말했다. 당신 고마웠어요. 45년 동안 행복하게 해줘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지연이 손자 준우와 손녀 은서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어머 우리 준우 은서.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은서가 순자의 품에 안겼다.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한 달 전보다는 많이 안정돼 보였다. 엄마 좀 어때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그래도 견딜만해. 준우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다시 와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다시 오지는 못해. 그럼 할머니가 외로우시겠네요. 할머니는 괜찮아. 준우랑 은서가 자주 놀러 오면 되니까. 네, 자주 올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는 조금 웃을 수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지연 가족이 돌아간 후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마음이 따뜻했다. 그날 밤 순자는 조개 껍데기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여보, 오늘 준우랑 은서가 왔었어. 많이 컸더라.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텐데.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마치 정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 말어. 순자는 조개 껍데기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눈을 감았다. 꿈에서 정수를 만났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온 정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직은 안 돼, 여보. 조금 더 기다려. 꿈속에서도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고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봐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힘내자. 순자는 조개 껍데기를 가슴에 한 번 더 안고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 없는 삶이지만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 멀리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45년 전 신혼여행에서, 그리고 마지막 여행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